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쌤입니다. 이지아이. 네, 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와 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SLP 여러분들 마스크 한 채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중간중간 수분 챙기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초보 치료사가 첫 치료 시 기억할 3가지 자세입니다. 처음 대상자와 그리고 보호자와 만나는 순간은 좀 언제라도 떨리는 순간이기 마련인데요. 10년이 넘게 치료실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첫 대면은 저 역시 떨리는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실습 강의들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아동과 첫 만남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였던 것 같아요. 아동과의 첫 만남에 언어재활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첫 만남은 앞으로의 치료 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 만남에서 아동과 보호자를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첫인상은 3초면 결정난다 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치료사는 주기적으로 아동과 보호자와 만나게 되겠지만 첫 인상만큼은 첫 치료 시간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술에 앞서 대하는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초임 치료사의 경우 첫 만남에 결정될 본인의 인상이 비전문적이어 보이지는 않을지 또는 신뢰감을 잘 형성할 수 있을지 등의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사로서 경험이 축적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대에게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겠죠. 그래서 저 이지쌤은 매번 처음 대하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을 꼭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 3가지 원칙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밝은 웃음과 또렷한 명료도. 첫 번째 원칙은요, 밝은 웃음과 또렷한 명료도입니다. 혹시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치료사는 보통 신규 대상자와 첫 만남을 가질 때 앞, 뒤로 다른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다 바빠지는 오후 타임에는 연속된 치료 스케줄로 정신이 없는 날도 많습니다. 의식 중에 자연스러운 본인의 바라톤이나 말속도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죠. 치료사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 업무 중간에 신규 아동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지만 처음 치료를 받는 아동과 보호자는 1년의 기대를 안고 센터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앞 치료가 끝난 뒤 어수선하지 않고 정돈된 얼굴과 태도로 아동과 보호자를 맞이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첫 단추를 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만남에서 보호자가 치료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한다든지 대상자가 문제 행동이 다양한 아동이라 첫 만남의 치료실 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연출되는 그러한 만남이라면 치료사의 마음 또한 이에 따라 조금씩 조급해질 수 있어요.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면서 임상의 경험을 익힌 치료사는 당황스러운 많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제를 잃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보호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는 시기는 치료사의 얼굴 표정 등 비언어적인 의도가 생각보다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 또 목소리 또한 마스크 때문에 보다 덜 명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첫 만남 시 저는 눈과 손으로 반가움과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적절한 말 속도와 명료도 있는 음성은 상대에게 내 이야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긴장되는 첫 만남이지만 치료사는 자신의 얼굴 표정과 말 속도 그리고 명료도가 어떠한지 의식적으로 체크하면서 보호자 및 아동을 마주한다면 성공적인 첫 만남의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이것은 보호자의 질문사항 및 아동 관찰 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치료사를 만난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에 대해 궁금한 게 많고, 또 그것이 비단 언어 발달 및 언어 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수년 전 제가 아가씨 치료사였을 때 일이에요. 처음 만난 어머님 한 분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못 떼었는데 언제쯤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제가 아이가 언제쯤 기저귀를 떼는 게 좋을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거든요. 또 어떤 어머님은 대체 왜 질문만 나오면 왜 대답을 못할까요?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꼭 입이 이렇게 꽉 다물어져요 라고 물으신 적도 있는데, 관련 배경 정보나 아동의 언어 능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의 접근 방향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만남 때 받는 이런 여러 질문에 초임 치료사는 정답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많은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치료사가 만능이는 아니다 보니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을 사실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 경험이 적은 치료사는 특히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럼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치료사 입장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이럴 때는 어설픈 답변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신뢰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사는 어머님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해답은 무엇인지를 논문이나 이론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추후에 보다 명확하게 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호자의 질문에 있어 저는 정답보다는 보호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호자님들의 질문은 그 자체가 궁금해서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질문이 선생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점이 너무 답답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이런 걸 원해요. 등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의 언어 속에 깃든 의도를 파악하면 보호자의 말에 공감 어린 대답이 뒤따를 수가 있게 되고, 이는 신뢰감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치료 시간의 할당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센터 치료 시간은 30분에서 40분 가량이고, 또 그 뒤에 10분 가량의 보호자 상담 시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타임과 뒷타임에 치료가 이미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치료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시간 조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40분의 치료 시간과 10분의 상담 시간으로 총 50분의 시간이 신규 아동에게 할당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만약 아동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령기거나 언어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치료실이 익숙한 아동의 경우는 첫 치료를 바로 아동과 단둘이 치료실로 들어가 진행함을 보호자에게 말씀드리고, 배경 정보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적힌 페이퍼를 보호자에게 나눠드리며 대기하는 동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 아동의 언어적인 강약점과 이에 따른 치료 방향 등을 빠르게 보호자에게 설명해 드리고요. 또 내가 더 알아야 되는, 치료사가 더 알아야 되는 추가적인 배경 정보 수집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치료실에 보다 익숙한 보호자의 경우 이미 이제 타 기관에서 배경 정보나 아이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이야기한 경험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자주 묻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첫 치료 때 치료 시간을 보다 더 할당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치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치료 경험이 지금까지 전혀 없거나 상대적으로 어린 시기의 아동을 둔 보호자는 언어 치료 자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많으실 수 있어요. 이의 경우 바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해서 첫 시간을 진행했을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40분을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시다가
짤막하게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호자와 치료사가 나눈 시간은 이제 보호자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적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첫 느낌을 좀 모호해하는 경우들도 있으셨어요. 이런 경우 우선 보호자를 함께 입시를 해서 첫 치료 시간은 보호자와 함께 보낼 것임을 알려준 뒤 아동을 관찰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한 배경 정보와 치료를 통해 원하시는 니즈, 그리고 현 의사소통 문제 등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모을 수도 있고, 치료사의 눈에 미처 띄지 않은 아동의 비언어적인 행동의 의미들을 보호자에게 보다 면밀하게 들음으로써 파악할 수도 있어요.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점도 치료사한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들어보고, 보호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동의 행동의 의미 등도 치료사한테 들으면서 첫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풍요롭게 보냈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또한 분리의 어려움을 겪는 매우 어린 시기의 유아를 첫 만남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 첫 치료부터 일정 회기 동안 보호자의 입실이 함께 할 것이며, 분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계획하여 보호자한테 이를 알려줍니다. 입실 시 보호자가 취해야 할 자세 등을 알려주기도 하죠. 이와 더불어 유아가 만약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표현할 경우에는 첫날부터 성급한 분리를 시도하기보다 치료사는 유아가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밝은 웃음과 흥미있는 장난감들을 보여주고 편안함 및 경계심을 녹이는 작업을 충분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호자가 아이와 노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시연해 보라고 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이가 선호하는 물건들을 직접 들고 오게 해서 아이의 불안감을 서서히 녹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50분의 시간이더라도 이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였는지에 따라 첫 만남의 기억이 보다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치료사가 첫 치료 시 기억할 3가지 자세를 같이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밝은 웃음과 또렷한 명료도. 두 번째, 솔직함과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 세 번째, 치료 시간의 적절한 할당을 기억하신다면 첫 치료의 만남이 보다 즐겁고 기쁘게 기억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